다시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고 부사는 동사를 꾸민다는 원칙으로 문제를 푼다면, 응? 그러면 여기는 앞에는 형용사고 뒤에는 건 부사. 앞에는 형용사고 뒤에는 부사. 앞에 형용사가 뒤에 부사. ly가 붙은 건 부사니까. 그러죠? 그럼 1번은 뭘 꾸미냐면 1번은 좀 어렵긴 한데 어, 이 긴급 상황에서 차분하게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고 2번은 완전히 망가졌다. 4번은 부분적으로 파묻혔다. 뭐 이런 말이에요. 3번하고 4번은 뭐니 뭐니 해도 뒤에는 동사를 꾸미니까 부사 같죠? 1번하고 2번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다 이제 부사가 되고 1번하고 2번이 문제인데 1번은 like하고 unlike 구별은 좀 이따가 해보고 2번은 remain은 비동사처럼 뒤에 형용사가 오는 동사입니다. 왜냐면 이제 주어가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 어떤 상태이다가 되니까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calm이 답이고 1번은 like하고 unlike 구별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건 이따가 혼자 써보고 공부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B번은 형용사 부사 구별하는 문제인데 자, 명사를 꾸미니까 형용사 스멜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같은데 이때는 동사를 꾸미니까 부사가 돼요. 그럼 동그라미 자리는 형용사입니다. 알겠어? 그 다음에 밑줄 자리는 부사가 돼요. 됐니? 그럼 맞게 했어? 틀렸어요? 그러면 이거 고쳐보고 이거를 많이 틀렸더라고. B번을 정말 틀린 것 같아. 그다음 C번은 저번에 했나요? 혹시? 네, C번은 했고 D번은 그 아이들은 전화벨이 울릴 때 소파에서 자고 있었다라고 하면 아이들은 자고 있었다라 먼저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소파에서를 뒤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동사 쓰고 자고 있었다 소파에서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항상 주어동사 목적어 항상 주어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나는 해양 생물에 관한 정말 흥미로운 다큐멘터리를 보았다라고 하면 나는 보았다죠. 그 다음에 흥미로운 다큐멘터리잖아 그지. 흥미로운 다큐멘터리를 먼저 쓰고 해양 생물에 관한을 뒤로 보내면 돼요. 그럼 여기가 해양 생물에 관한이야 맞지? 그럼 여기 앞에다가 정말 흥미로운 다큐멘터리를 적으면 돼요. 어떻게? 정말 흥미로운 다큐멘터리. 그다음에 3번에 네가 작년에 시작한 사업이 요즘 성공적으로 돼가고 있다 인데요. 이때는 사업을 먼저 쓰고 내가 작년에 시작하니 이제 뒤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요즘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를 여기 동사 자리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작년에 시작하니 I started last year 이렇게 되고 요즘 성공적으로 되가 있다는 is becoming successful. 아마 그 영작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장 구조를 한글 문장 구조를 영어로 바꿔서 먼저 본 다음에 조동사를 구별해서 그 다음에 어순을 이제 분해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나라 말은 나는 뭐뭐 합니다라는 말이 이제 떨어져 있잖아요. 영어는 나는 뭐뭐 합니다가 붙어 있으니까 이 주어하고 그다음에 동사를 먼저 파악을 하고 내가 작년에 시작한 그 부분이 뒤로 밀려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괄호를 묶고 이렇게 먼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나머지 해보고 계십시오.
다 있으면 저기 그 다음 페이지 봐볼게요. A번 첫 번째는 뭐가 답입니까? 2번은, 3번은, 4번은 2번에 nearly는 almost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단어랑 같이 와야 돼요. 거의 뭐뭐한 이런 식으로 와야 되니까. 그래서 near가 될 것 같고, 3번은 something이나 anything 같은 단어는 정해진 말이 아니니까 앞에서 못 들어간다 그랬죠. 이게 뒤로 밀려나므로 something 유가 됩니다. 그다음에 4번 뭐라 했다고? strong enough. 네. B번도 했습니까? C번에는 1번은 anything이라는 정해지지 않은 명사니까 형용사가 뒤로 밀려나고, 그 다음에 enough는 형용사 부사 뒤에 오기 때문에 형용사 부사 뒤에 enough가 오고, 3번 역시 someone도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니까 형용사가 뒤로 밀려납니다. D번에 형용사 뒤에 enough가 오고, 그 다음에 투표하다란 말 앞에다가 to를 붙여야 투표할 만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녀는 아들에게 키스하고 돌아올 거라 말했습니다. 얘를 그대로 쓴 다음에 will be back, 아니다, 우선 곧이란 단어가 short가 아니고 shortly니까 얘다가 shortly 그대로 줬고, 얘다가 대 쓴 다음에 she would be back 하면 너무 칸칸이 비죠. 그럼 대를 빼면 되겠네요. 아직도 매우 존경받는다. 매우 존경받는다는 말을 쓸 때 high를 highly로 바꿔서 이렇게 highly respected 이렇게 쓰면 돼요. 이 부분이 뒤에 들어가고, 이렇게 쓰면 되겠고, 4번을 많이 못 썼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얘기가 영어로 코스틀리니까 코스틀리라고 하면 돼요. too costly, 아니다, 이것이 it is too costly and inefficient 이렇게 쓰면 됩니다. 내가 안 풀어준 문제 이따가 풀고, 그 다음에 내가 말하지 않은 건 다 맞은 겁니다. 그래서 A번에 1번은 하드라고 했으니까 맞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렵지 않죠? 여기는 여기가 셀 수 없고, 여기는 셀 수 있고, 여기는 셀 수 있고, 여기는 셀 수 있고, 이렇게 풀면 돼. B번 했고,
10번 여기가 셀 수 있고 여기는 셀 수 없고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럼 모두라고 그랬죠? 그럼 셀 수 있을 때는 이렇게 되고 셀 수 없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둘 다 쓸 수 있는 단어가 이거죠? 이렇게. 네, 그러면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고. 1번이 질문이 나왔는데 1번만 풀어보면 그 심한 지진 이후로 선체로 남겨진 건물이 거의 없었다 그러면 거의 없었다라고 하면 뭘 쓴다고? 어가 있는 표야, 어가 없는 표야? 이거 수업 들었어요? 여기까지? 자, 봐. 어가 있는 리틀은 조금 있다라는 뜻이고 30 정도 있는 겁니다. 30% 없는 거 아니야. 어가 없는 표하고 어가 없는 리틀은 거의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1%예요. 1%. 그럼 1번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C번의 1번 같은 경우를 보면 C번의 1번에 슈거가 셀 수 없으니까 하나 둘 셋 다 되잖아요. 여기 녹색 글씨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런데 회사 시리얼 그 회사의 시리얼에 슈거가 리틀을 쓰면은 거의 없다가 돼요. 알겠어? 뭐치하면 되게 많다가 되고 얼라도도 되게 많다가 되고 그리스로도 제일 많이 많다가 되죠. 그래서 앞에 어가 없는 리틀과 어가 없는 퓨는 거의 없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빌딩이라고 쓰고 빌딩은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남겨지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다가 퓨하고 리틀을 결정하라 그러면 뭘 쓰면 되겠어? 리틀을 쓰면은 이거는 그 리틀은 여기 있잖아. 쓸 수 없는 것. 옆에 보면 여기 있어. 여기 있죠. 수나 양을 나타내는 함수가 뭐냐면 이게 s가 있냐 없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거의 없는 일을 해석하지 말고 거의 없다라고 해석하라고 이 말이야. 거의 없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빌딩 s가 있으니까 퓨를 골라서 퓨 빌딩스라고 하면 빌딩이 거의 없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 안 풀어준 거 한번 쭉 그 틀린 거 한번 다시 한번 해봐라.